오늘은 등비수열의 합을 할 거예요. 자, 등비수열 공식 유도를 할 건데 이 유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알겠지? 자, SN을 할 건데 SN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을 그냥 다 A와 R로 표현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고 그 다음은 AR이고 그 다음은 AR의 제곱이고, 그쵸? AR의 세제곱이고 쭉 해서 n번째 항은 AR의 n-1씩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 뭘 곱할 거냐면 우리는 SN을 구하는 거야. 양변에 공비를 곱할 거야. 양변에 뭘 곱할 거라고? 공비. R을 양변에 곱할 거야. R을. 그럼 여기다 R 곱하고 여기는 SN이 될 거고, 그쵸? 그럼 여기다 R을 곱하면 얘가 얘랑 똑같아져, 안 똑같아져?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밀어서 쓸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AR이 될 거고, 여기다 R을 곱한 거야. 알겠지? 여기다 R을 곱하니까 AR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R의 세제곱이 될 거고, 쭉 해서 AR의 n-1승이 될 거고, 여기다 R을 곱하면 AR의 n승이 되겠지. 됐냐? 우리는 지금 뭐 구하고 싶은 거야? 뭐 구하고 싶은 거야? SN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네 둘을 이제 뭐 하시면 될까? 얘네들을 빼면, 자, 얘네들을 빼면 1 빼기 R의 SN이 될 거고, 됐죠? 얘네들이 다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 그럼 맨 앞에 뭐가 남아? A가 남을 거고, 맨 뒤에는 빼기 A, R의 N승이 될 거야. 됐어? 자, 요거 A로 묶여, 안 묶여? 묶이지. 이거 A로 묶으면 1 빼기 R의 N승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양변을 뭘로 나누고 싶어? 1 빼기 R로 나누고 싶지. 그러면 SN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1 빼기 R로 나누려면 R이 뭐가 아니어야 돼? 1이 아니어야 돼. 자, 다시. 양변을 뭘로 나누려면 항상 그 나누는 게 뭐가 아니라는 보장을 해야 돼? 0이 아니라는 보장을 해야 돼. 0이 아니라는. 그럼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을 한다는 건 뭐야? 공비가 R이 1이 아니라는 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SN이 뭐가 될 거냐면 1-R분의 A의 1-R의 N승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 됐냐? 자, 이게 등비수열의 SN 공식이야. 증명 과정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자, 결과물만 외울 건데, 자, 봐봐. 외우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 분모가 1 빼기 R이면 분자도 1 빼기 R이야. 분모랑 분자랑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요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항의 개수, 더하는 항의 개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여기에다 뭐 곱한다? 첫 장을 곱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이 있는데 뭐냐면 분모 분자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할 거라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될 거고 마이너스 A의 1 마이너스 R의 N승이잖아. 그럼 요 마이너스를 또 요 안에다 곱해줄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요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어. 됐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똑같아. 근데 이 두 개 다 외우셔야 돼. 자, 이건 언제 쓰냐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이걸 쓰시고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걸 쓰셔. 알겠지? 자, 왜냐면 요거를 양수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알겠어? 자, 다시 등비수열의 합공식. 봐봐. 어떻게 외운다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등비수열의 SN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어. 알겠지? 분모가 만약에 1-R이면 분자는 1-R로 시작할 거고, 알겠죠? 이 지수는 이 항의 개수, 더하는 항의 개수가 들어간다고, 알겠죠? 거기 전체에다 뭐 곱하면 된다고? 첫 번째 항을 곱하면 돼, 알겠죠? 자, 얘도 R 빼기 1로 시작하면 분자도 R 빼기 1로 시작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R의 지수는 항의 개수, 거기다 뭐 곱하면 된다? 첫 장을 곱하면 된다. 자, 언제 얘 쓴다고?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고,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써, 알겠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니?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공비가 1이면 공비가 1이야. 그럼 계속 1을 곱해가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도 뭐가 되겠니? A가 되겠고 세 번째 항도 A지. 그럼 다 똑같잖아. 그럼 공비가 1이면 SN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n번째까지. A를 몇 번 더하는 거야? n번 더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NA가 돼. 공비가 1이면. 미친, 공비가 1이면. 그래서 얘는 굳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알겠지? 이걸 따로 외우는 바보들인데 안 나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등비주얼의 합공식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알겠지? 외웠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이제 이 녀석의 생김새를 볼 거야. 둘 다 생김새를. 이거 전개할 건데, 여기서 미지수가 누구야? A니, R이니, N이니? 여기서 미지수가 A야, R이야, N이야? N이 미지수야, 얘들아. 알겠지? N이 미지수. 요 N이 변하는 거잖아. N이 변하는 거라고. 알겠죠? 자, N이 미지수야. 그럼 얘가 미지수야. 이거 자체가 미지수야.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상수가 되는 거야. 지금 내가 한 말 중요해. 이만큼 자체가 뭐가 된다고? 그냥 어떤 하나의 상수야. 니네 눈에는 이게 A 따로 R 따로 보이잖아. 내 눈에는 그냥 1-R분의 A라는 어떤 그냥 하나의 상수야. A 따로 R 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상수라고. 그럼 이거 자체가 하나의 상수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A의 1-R의 n승꼴이란 말이야. A가 상수야. 그럼 분배하고 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A 꼬락선이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됐어? 자, 이것도 봐봐. 이거 자체가 그냥 뭐라고? 하나의 상수야. 그럼 내가 이 녀석을 그냥 B라고 하면 얘는 B에 R의 n승 빼기 1이지. 그럼 전개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B 곱하기 R의 n승 빼기 B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등비수열의 생김새가 나와. 등비수열의 생김새, SN의 생김새는 다 무조건 항이 몇 개냐면, 항이 몇 개야? 두 개야. 그리고 무조건 R의 n승이야. n 빼기 1승? 아니야. n 플러스 1승도? 아니야. 2n승? 아니야. 무조건 무슨 승? n승이야. 알겠지? 무조건 n승. R의 n승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하고 R의 n승 앞에 있는 개수하고 뒤에 있는 상수항하고 보면 어때?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되잖아. 마이너스 A랑 더하면 뭐가 돼? 0이잖아. B랑 마이너스 B랑 더하면 뭐가 돼? 0이 되지. 이거 수능에서 3점짜리로 나와. 되게 쉬워. 자, 그래서 SN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R의 n승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뒤에 상수항이 있는데 얘네 둘이 합이 항상 얼마라고? 0이라고. 그 얘기는 결국에 얘네들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정반대야. 그게 등비수열의 SN의 생김새야. 알겠죠? 됐냐? 자, 그래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나오냐면 진짜 3점짜리가 이렇게 나와. SN이 만약에 2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뭐 할까? 뭐라고 쓸까? 라지 A?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이 되기 위한 A 값은 얼마니? 이러고 수능에 3점짜리로 나와. 이게 3점이야. 답이 바로 얼마냐면 마이너스 2야. 그냥 암산도 돼야 된다. 알겠어? 왜? 얘는 n 플러스 1승이니까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 지수에 더하기 빼기 있으면 무조건 뭘로 쪼개자겠어? 지수에 더하기 빼기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곱하기로 나누는 거야. 지수에 뭐가 있으면?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우리는 뭘로 쪼갠다고? 곱하기로. 그럼 얘는 2에 1승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그럼 2의 n승 앞에 곱해져 있는 거에 얘네들이 부호가 같고,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A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알겠지? 학교 시험에도 나온다. 뭔 말인지 알겠어? 구조 자체가 저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SN 공식. 자, 등비수열의 SN 공식 외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등비수열의 SN 공식 어떻게 된다? 두 개가 있어. 어떻게 된다고? 1-R분의 1-R 이렇게 되면 이 지수에는 더하는 항의 개수가 온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거 전체에다 뭘 곱한다고? 첫 번째 항을 곱하는 거 항상. 자, 또는 공비-1로 오면 공비-1일 거고 지수 이렇게 올 거고 여기다 첫 번째 항. 자, 언제 얘 쓰고 언제 얘 쓴다고?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이거 쓰고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써. 자,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한 거야. 뭐냐면 이거 자체가 그냥 뭐라고? 하나의 상수야. 제발 A 따로 R 따로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야. A 구하고 R 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자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됐어? 자, 그리고 SN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다고?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A 꼬락선이라고 생겼다고. 알겠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원리학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36쪽. 데뷔 전에 내가 나왔으면. 자, 1번 문제에서 뭘 구하래? S 10 구하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구하래. 됐죠? 자, 1번을 봤더니 2, 6, 18, 54 이렇게 나오고 있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얼마야? 3. 공비가 3이고 첫째 항이 얼마야? 2죠. 그럼 공비가 1보다 크네. 자, 그럼 우리 S10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는 그럼 1 마이너스 공비로 가야 될까? 공비 마이너스 1로 가야 될까?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공비 자리에 못 쓴다고 여기에 10 쓰면 된다고. 됐죠? 그리고 이거 전체에다가 첫째 항 2를 곱해주면 돼.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결국엔 뭐가 돼? 3의 10승 빼기 1. 계산 안 돼. 그냥 냅두세요. 알겠죠? 자, 2번. 마이너스 5, 10, 마이너스 20, 40. 자,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래? S 10 구하래. 자, 그럼 읽어야지.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2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네. 그럼 공비가 1보다 작지. 자, 그럼 선생님이 쓰는 거 봐.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항상 이렇게 써. 알겠지? 똑같이 써야 돼. 1 마이너스 공비. 이렇게 쓴 다음에 이 공비 자리에 뭐 쓴다고? 10이 온다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시면 돼. 됐냐? 자, 이거 열심히 계산하면 얼마야?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가 될 거고 1 빼기 얘는 얼마가 되겠어? 1024가 되시겠지. 됐죠? 2의 10승 1024잖아? 됐냐? 자, 열심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1023이 될 거고 자, 3으로 약분이 될까 안 될까? 돼. 열심히 산수하시면 얼마가 될 거냐면 왜 계산 안 해놨어? 왜 계산 안 해놨어? 왜 계산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2의 10승은 계산하는 거야. 자, 1023에다가 3을 나누면 얼마야? 340. 341에다 5 곱하면 되겠네. 341에다 5 곱하면 5 1700? 1700. 9는 플러스가 되겠죠? 1705가 될 거야. 됐죠? 그거 아니지? 네. 자, 그러면 684번 있죠? 봐볼까요? 내가 할 거야. 뭔가 특별한 거 없어. 알겠지? 그냥 공식에 때려 넣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하고 뭘 찾아야 돼? 첫 번째 항이랑 공비 찾는 거야. 알겠지? 자,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얼마래? 얘네 둘이 더한 게 28이래. 자, 그 다음에 A4랑 A7이랑 더한 게 756이래. 그때 S 20을 구하래. 됐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우리 뭐 구하는 거라고? A랑 R을 구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등비수열은 연립방정식 풀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했어? A랑 R로 나누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얘는 그냥 A가 될 거고 얘는 A, R의 몇 승이야? 3승이죠? 28 이렇게 됐겠네. 자, 그럼 A를 묶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R의 3승이 28이야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자, 요거는 A, R의 몇 승이야? A, R의 3승이고 얘는 A, R의 6승이 756이야. 그럼 얘네들은 A, R의 몇 승으로 묶여져? 3승으로 묶여지지?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R의 3승이 얼마라고? 756이야. 됐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하라고 했어? 이렇게 나눠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라고 했어. 자, 나누면 요거 약분될 거고 요거 약분돼서 뭐 R 세제곱분의 1이 756을 28로 나누면 얼마니? 아유, 진짜 3 들어갈 수 있냐? 3 안 되겠지. 2 들어가겠지. 27 될 것 같다, 이제 느낌이. 27분의 1이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 R이 얼마라는 거야? R이 3이야. 됐어? 자, R이 3이니까 이걸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초록색.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얘 28이잖아. 이만큼 28이니까 A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네. A가 1이야. 자, 그럼 A하고 R 구했으니까 이제 S20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20제곱의 첫째 항
열심히 산수하시면 어떻게 되겠니? 2분의 1에 3의 20제곱 빼기 1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는 거야. 계산 안 돼. 알겠어? 자, 내가 이 문제를 푼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연립방정식 푸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다시 보여주고 싶어서 기억 안 날까봐.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9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S4가 얼마래? 6이고, 첫 번째 항부터 S8이 얼마래? 36이야. 그때 S12를 구하래. 자, 여기서도 할 얘기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등차 수열을 했던 얘기랑 똑같이 한번 해볼 거야. 자, 등차 수열이 쭉 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이 됐든 등비 수열이 됐든 상관없어. 알겠지? 수열이 쭉 있어. 자,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그럼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이 수열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 된다 그랬어. 알겠지? 똑같은 칸수만큼 떨어져 있어서 새로 만든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어. 자, 그럼 만약에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야. 그럼 새로 만들어진 이 수열도 무슨 수열이 될 거냐면 등비 수열이 돼. 왜 등비 수열이 될까? 다 A하고 R로 나타내 보면 돼. 자, 얘는 첫 번째 항은 A잖아. 얘는 AR이고 얘는 AR의 제곱이고 얘는 AR의 세제곱이고 얘는 AR의 네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A일 거고 얘는 AR의 제곱일 거고 얘는 Ar의 4제곱일 거고 얘는 Ar의 6제곱이잖아. 그럼 얼마를 곱해가고 있어? R제곱을 곱해가고 있잖아. 그럼 무슨 수열이 돼? 등비 수열이 돼. 그쵸? 그러니까 등비 수열에서도 똑같은 칸수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을 가지고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그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 알겠지?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돼 있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도 똑같은 개수만큼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어. 그럼 이렇게 세 개씩 더해서 새로 만든 수열도 무슨 수열이 된다 했어?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어. 기억나? 자, 왜 등차 수열이 되는지 얘기해보자면 얘네를 다 A와 D로 나타내보면 등차 수열이 돼. 얘는 그냥 A고 얘는 A 플러스 D고 얘는 A 플러스 2D잖아. 그럼 3A 플러스 몇 D가 돼? 3D가 될 거 아니야. 자, A 플러스 3D고 A 플러스 4D고 A 플러스 5D니까 다 더하면 3A 플러스 12D가 될 거 아니야. 얘는 6D, 7D, 8D. 6D, 7D, 8D니까 얼마니? 21D. 그래서 3A 플러스 21D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몇 D 더했어? 9D 더했잖아. 여기도 몇 D 더했어? 9D 더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무슨 수열이 돼? 등차 수열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열인데 똑같은 개수만큼 더해서 근데 규칙이 다 똑같아야 돼. 만든 수열도 등차 수열이 돼. 그럼 등비 수열에서도 그게 될까 안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등비 수열에서 이렇게 3개씩 더했어. 그래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등비 수열이야. 그럼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 돼. 왜 되냐면 이것도 다 A와 R로 나타내보면 돼. 자, 얘는 그냥 A고 얘는 AR이고 얘는 AR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가 다 뭘로 묶여? A로 묶이지. 제일 첫 번째 있는 걸로 묶인단 말이야. 묶이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된단 말이야. 됐지? 자, 이것도 보면 AR의 세제곱이고 AR의 4제곱이고 AR의 5제곱이잖아. 이거 3개가 다 뭘로 묶여? AR의 세제곱으로 묶이지. AR의 세제곱으로 묶인단 말이야. 맞아? 그런 다음에 써보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될 거 아니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써보면 AR의 6제곱, AR의 7제곱, AR의 8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거 3개를 AR의 6제곱으로 묶여 안 묶여? 묶이지.
그럼 묶어보면 A R의 6제곱에 묶어보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다른 색깔로 했는지 느껴지니? 여기다가 뭘 곱한 거야? R 세제곱 곱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또 뭘 곱한 거야? R 세제곱 곱한 거잖아. 그 R 세제곱씩을 곱해갔으니까 무슨 수열이 되겠어? 등비 수열이 돼. 알겠어?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만큼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그게 무슨 수열이 돼? 등비 수열이 돼. 자, 이 얘기를 우리 등차 수열을, 이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게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이 풀이로 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 첫 번째부터 몇 개까지 더한 거야? 4개까지 더한 거잖아. 얘는 8개 더한 거잖아. 얘는 12개지. 배수잖아. 이런 문제는 되게 규칙성이 있다고. 등비 수열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 4개 더한 게 얼마라고? 6이야. 그 다음 이렇게 이거 2개 더한 게, 그 다음 4개 더한 게 얼마라는 거야? 36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30이겠지. 알아들어. 미안하다 내가. 이걸 더한 게 얼마라고? 이게 6이란 말이야. 그 다음은 A5, A6, A7, A8 이거 더한 거. 이게 두 번째 항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얼마라고? 36이라며. 그럼 얘만 더하면 얼마 갔어? 30이겠지. 그럼 그 다음은 A9부터 그럼 여기 얘는 얼마가 되겠어? 지금 얼마를 곱했어 지금? 5를 곱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얼마를 곱해서 5를 곱해서 여기가 얼마겠어? 150이 될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S12는 이걸 다 더하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풀이로 풀지 말라고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거 이 풀이로 풀지 말라고. 되게 나쁜 풀이야 이거 알겠지? 그럼 정확하게 푸는 거는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거든? 엄청 중요하다. 잠 좀 깨. 진짜 되게 중요해. 이거 이렇게 풀지 마 알겠지? 자 이렇게 푸는겨. 잘 봐. S4를 쓰는 거야. 공비 빼기 1에 A에 그냥 이렇게 써. 이게 얼마라고? 이게 6이야. 그 다음 S8을 밑에다 써. 이게 36이야. 그럼 얘네들이 연립할 거거든? 핵심이 뭐냐면 제발 A 따로 R 따로 보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그냥 저게 하나의 수야. 누가 하나의 수라고? R 빼기 1분의 A. 이거 자체가 그냥 제발 하나의 수야. A랑 R을 따로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제발. 알겠지? 그냥 얘가 하나의 수야. 알겠어? 그럼 이 상태에서 둘이 나눠. 연립방정식 풀 거야. 그러면 얘가 하나의 수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지. 그러면 R 8승분의 1분의 R 4승분의 1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자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이렇게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R 4승분의 1이 얼마야? 6이지. 그 얘기는 R 4승이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잖아. 그럼 또 여기서 또 R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냥 R 4승으로 냅둬. 인정해주라고 제발. 알겠어? 그럼 얘 구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지금 내가 풀 땐 되게 쉬워 보이지. 막상 니네들 이거 풀라고 할 거야. 니네들 풀라고 하면 못 풀어. 이거 되게 어려워해.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5니까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얼마가 돼? 6이 되지. 그럼 이걸 구할 수 있어 없어? 양변 4로 나누니까 R 빼기 1분의 A가 2분의 3이 된다고. 됐어? 그럼 끝난 거야. S 몇 구하래? S 12 구하래. 그럼 구해. 그럼 얘가 얼마라고? 이만큼이? 2분의 3이야.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R 12제곱 이거 몇 제곱하면 돼? 양변을 세제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5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125 빼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핵심이 뭔지 알겠어? 핵심은 제발 A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R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제발. 핵심은 이거 그냥 하나야. 알겠냐? 됐어?
그리고 R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R에 몇 승 나오면 그냥 그거 자체로 인정해 주라고. 알겠니? 자, 그럼 니네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을? 68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S12, 15고 S22, 75일 때 S5를 구하래. 근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지? 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선생님 뭐라 했어?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양수야. 그럼 모든 항의 부호가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모든 항의 부호가 또 똑같아. 근데 야, 다 똑같은 애를 더했는데 양수가 됐잖아. 다 더 양수가 됐잖아. 그럼 첫 번째 항도 무슨 수라는 거야? 첫 번째 항도 양수라는 얘기를 깔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계속 해보자. S10을 써보면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미친놈아. 이게 얼마라고? 이게 15라고. 됐죠? 그 다음에 S20 쓰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연립할 건데 얘네들을 뭐 하라고? 이렇게? 나누라고. 자, 나누면 자, R 빼기 1분의 A가 그냥 하나의 수라고. 제발. 알겠어? 그럼 요렇게 약분이 돼야 안 돼? 약분이 될 거고. 이거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약분되지? 약분하면 R 10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약분하고 나면 5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R 10제곱이 얼마야? R 10제곱이 4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걸 여기다 집어. 첫 번째 글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럼 이만큼이 얼마가 돼? 뭐 5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S5를 구하라 했으니까 S5를 구해보면 R 빼기 1분의 A에 R의 5승 빼기 1일 거 아니야. 됐냐? 근데 이만큼이 얼마라고? 5라고. 그러면 R의 5승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양변을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되겠네. 그럼 따라서 R의 5승은 얼마야? 2지. 원래는 뿔마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2인 거야. 알겠어? 2야. 그럼 얘는 2니까 2 빼기 1이니까 얼마야? 2 빼기 1이지. 그럼 답이 얼마야? 5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 됐냐? 하고 싶어. 됐어. 뭐 계속 얘기해봤자 목만 아프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요거까지만 하고 좀만 쉽시다.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SN이 있는데 SN이 3에 n 빼기 1승 더하기 k일 때, 자, 문제에서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무슨 수열이 돼야 된대? 등비수열이 돼야 된대. 그럼 우리 등비수열의 SN 생김새를 기억해 못해? 하죠.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A 꼬락선이라고 했었지. 무조건 무슨 승이어야 된다고? R의 n승, n 빼기 1승 안 돼. 2n승도 안 돼. 알겠지? 응? 그럼 얘는 n 빼기 1승이잖아. 그럼 지수에 저렇게 더하기 빼기 있으면 어떻게 하라겠어? 곱하기로 쪼개라 했잖아. 곱하기로 쪼개면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k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k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k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야. 왜? 얘가 3분의 1이잖아. 됐냐? 답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만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 거야. 왜 그러면 굳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했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 SN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SN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얘는 그 무슨 수열의 SN이었냐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등차 수열의 합이었단 말이야. 왜?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지. 그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야 되잖아. 이렇게 상수항이 생기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했어. 그럼 얘도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 5잖아. 그럼 이렇게 뒤에 있는 상수항이 좀 다르면 얘도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등비수열의 합이야.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원래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원래 여기에다가 뭘 더한 거야? 8을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생각해봐.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2지. 공비가 2야? 그럼 첫 번째 항도 알아 몰라? 알아. 첫 번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는 게 첫 번째 항일 거 아니야. 첫 번째 항은 그래서 3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갖고 일반항을 써보면 A, R의 n-1승이라고. 그쵸?
자, 그럼 얘는 수열을 나열해 보면 원래는 3이고, 그 다음이 누구야? 2를 곱하니까 6이고, 그 다음은 10이고, 그 다음은 24고, 그 다음은 48이고, 그 다음은 96이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쭉 더해서 제일 마지막이 누구야? 3 곱하기 2에 n-, 이게 n번째항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얘가 몇 번째 항? n번째 항. 이걸 다 더한 게 뭐라는 거야? SN. 3 곱하기 2의 n승 빼기 3이란 말이야. 이게 SN이야. 이거 지금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맞아.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 왜냐면 니네들한테 익숙한 건 이거잖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SN이다 이거잖아. 근데 실제로 첫 번째 항이 너니까 쓴 거야. 숫자를 그냥 쓴 거야, 이거를. 알겠어? 그리고 n번째 항이 너니까 그냥 쓴 거야.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이나 요 하얀색이나 둘이 똑같은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똑같은 표현인데 니네들은 이 하얀색 표현이 되게 어색하다고. 그게 당연한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SN은 지금 여기 SN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 쓴 거란 말이야. 그럼 똑같아, 좌변, 우변. 자,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서 얘를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양변에 몇을 더해주면 돼? 8을 더해주면 되잖아. 양변에 이렇게 똑같이 8을 더해줄 거야. 여기도 8 더해주고 여기도 8 더해주면 얘 8 더해주면 얘는 뭐가 돼? 플러스 5가 되겠지. 근데 이 8을 중간에 있는 애들한테 더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그럼 등비주얼이 깨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더해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8을 맨 처음에 더해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1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등비주얼의 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상수항 파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면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비주얼의 합이다. 야, 수업 시작한 지 30분 정도밖에 안 됐어, 얘들아. 내가 시계 보고서 시작한 거야, 지금. 수업 시작한 게 한 보통 45분이었나? 50분쯤에 시작했어. 쟤 봐봐, 지금. 빨리 쟤 봐봐, 지금. 얼굴 봐봐. 빨리 봐봐. 한 2시간 수업한 애 같아. 알겠죠? 자, 그럼 좀만 쉬었다가 우리 계속 하도록 합시다. 자, 원리합계를 할 건데, 이 원리합계가 무슨 뜻이냐면 원근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합계라 그래. 원근과 이자를 더한 게 원리합계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무슨 예금을 가입하고 적금을 가입하잖아. 그걸 우리는 원래는 정확하게는 금융 상품을 산다라고 얘기해. 그걸 우리는 구매를 하는 거야.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거야. 그러면 니네들이 사는 금융상품은 종류가 두 가지인 거야. 예금이란 게 있고 적금이란 게 있어. 그럼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예금과 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또 두 가지가 있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하나는 단리라는 게 있고 하나는 복리라는 게 있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야. 자, 단리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이율 5%래. 아니, 10%라 하자. 자, 연이율 10%야. 그럼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냈어. 그럼 1년이 지나면 나는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원금이 얼마고? 100만 원이고, 이 100만 원의 10%가 얼마야? 10만 원이지. 10만 원. 이게 이자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110만 원이 된단 말이야. 근데 1년이 더 지났어. 그러니까 2년짜리야, 만약에. 그럼 여기에 이 녀석의 10%가 붙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원래 원금의 이자 10만 원만 더 붙어서 얘는 최종적으로 120만 원을 받는 거. 이게 바로 단리야. 그러니까 단리라는 건 이자에 이자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내가 처음 낸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속 붙어가는 거를 단리라고 그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다 복리야. 단리는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다 복리야. 그럼 복리가 뭐냐?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년이 지났을 때 110만 원이잖아. 그럼 1년이 더 지나면 이거에 10%니까 얼마가 더 붙는 거야? 11만 원이 이자로 더 붙는 거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20
1만 원을 받는 거야. 이게 바로 원리 합계야. 121만 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아들었어? 이게 무슨 리? 복리. 우리는 이제 계속 뭐만 따질 거야? 복리만 따질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예금하고 적금의 또 차이점을 알아야 되잖아. 자, 예금하고 적금의 차이점은, 예금은 내가 돈이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그럼 한 번에 한 10 몇 억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그 10억을 은행에 한꺼번에 확 넣어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약정한 기간이 있겠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거를 우리는 예금이라 그래. 그럼 적금은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보통 한 달이지, 한 달마다 내가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매달 은행에 돈을 넣어서 약정한 기간 동안,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계속 매달 똑같이 얼마씩 내가지고 그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다 같이 받는 거를 우리는 적금이라 그래. 헷갈리지 마. 예금하고 적금은 좀 다른 거야. 그럼 우선 예금을 이해하면 적금이 굉장히 쉬워져. 예금이 훨씬 더 쉬운 개념이니까. 자, 그럼 예금부터 할 거야. 예금은 뭐라고? 내가 처음에 돈을 내는 거야. 그리고 약정한 기간 후에 뭘 받는다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처음에 100만 원을 연이율 5%로 3년간 예금을 들었어. 그때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겠지? 자, 원리 합계가 바로 뭐라고?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 맨 처음에 내가 100만 원을 냈잖아. 그럼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원래 원금에다가, 이 원금에다가 뭘 더해야 돼? 이 원금에 이자를 더해야지. 그 이자가 몇 퍼센트라고? 5%잖아. 그러니까 이 100만 원에 5%, 0.05를 더하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이 100으로 묶으면 1 플러스 0.05가 될 거냐.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1년이 더 지났어. 그럼 이제 2년이 지난 거겠지. 그럼 2년이 지나면 얘가 원금이 되고 이거에 5%의 이자를 받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가 원금이야. 이 원금에다가 이거에 몇 퍼센트? 5%의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만큼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이걸로 묶어내면 뒤에 1 플러스 0.05가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럼 1 플러스 0.05를 몇 번 곱했어? 2번 곱했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2년 후에 얘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몇 제곱? 제곱이 되겠지. 그럼 1년이 더 지났어. 그럼 원래 얘가 원금이잖아. 이게 원금인데 이거에 몇 퍼센트? 이거에 5%를 또 이자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원금이고 이게 뭐라고? 이자일 거라고. 됐어? 근데 얘네들이 묶여 안 묶여? 묶이잖아. 묶이면 여기에다가 또 1 플러스 0.05를 곱한 거가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100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그냥 예금이면 몇 년이야 지금? 3년이잖아. 그럼 이 연이율을 분수로 고쳐. 그래서 원금, 원래 원금이 100만 원이잖아. 거기다가 1 플러스 이유를 더해. 0.05를 더한다면 거기 몇 제곱? 그냥 세제곱 하면 돼. 이게 예금이야. 알겠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괜찮아? 자, 다시. 안가다 빠샬라 뽀뽀뽀뽀 아이샤. 얘가 없니 여기는? 예제가 없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2%로 연이율 2%로 얼마를 한번 얼마를 예금해 볼래? 500만 원? 그래. 500만 원을 몇 년 동안, 8년 동안 예금을 했어. 8년짜리 예금을 들었어. 그럼 8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하래. 그러면
항상 이렇게 써서 1.02의 8승이 얼마인지 문제에 나와 있어. 1.02의 8승이 1.17. 1000만 원으로 하자. 이게 써 있어. 이거 얼마인지 써 있어. 니네가 계산할 필요 없어. 알겠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까? 예금이니까. 원금이 얼마야? 1000만. 1000만 원 곱하기 1.02. 1 더하기 0.0이야. 알겠지? 이거에 몇 승? 이거에 8승.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게 바로 예금이야. 됐냐? 아, 이해됐어? 자, 근데 얘가 얼마를 계산할 거라고? 1.17로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 1170만 원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8년 후에 1170만 원. 이자로 그러니까 얼마 받는 거야? 170만 원 받는 거야. 됐지? 이게 뭐라고? 예금이. 알겠지? 자, 이제 적금을 할 건데, 적금은 고등학교 과정은, 자, 봐봐. 우선 이제 예를 들어야 되는데, 돈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야. 돈을 초에 내는 게 있고, 돈을 말에 내는 게 있어. 그러니까 돈을 초에 내는 게 있고, 1일 날 내는 게 있고, 말에 내는 게 있어. 이 두 개밖에 없어. 알겠지? 초에 내는 걸 기시급 이렇게 얘기하고, 말에 내는 걸 기말급 이렇게 얘기해. 근데 돈은 무조건 말에 받아. 자, 그래서 논의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연초야. 만약에 2022년 초야. 2022년 초면, 초에 돈을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22년 1월 1일이 초야. 알겠지? 그럼 2022년 말은 2022년 12월 31일이거든? 맞지? 근데 2023년 초는 2023년 1월 1일이잖아. 자, 여기서 니네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얘네 둘은 서로 같은 거야. 그냥 받아들여. 이거를 뭐라고, 이게 문과 애들이 만들어서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연말하고 연초는 둘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왜 똑같냐면, 우리 1월 1일은 전 세계가 다 쉬거든. 전 세계가 다 쉬어. 은행이 쉬어 안 해? 은행이 일하니 쉬니? 쉬지. 그러니까 1월 1일은 일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알겠어? 자, 다시. 돈을 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초에 내거나 말에 내거나. 알겠지? 돈을 내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 근데 돈을 받을 때는 무조건 언제 받는다고? 말에 받는 거야. 알겠지? 돈은 무조건 말에 받아. 그러니까 돈을 중간에 내고 중간에 받는 건 대학 과정이야. 경영학과 가서, 경제학과 가서 배워. 경제학과 그래서 이거 계산 더럽게 많이 해. 경제학과의 핵심이야, 지금 이게. 돈 계산하는 게 경제학과의 핵심인데, 이것만 계산하다 주구장창해. 이거 계산할 때 로그 겁나 많이 쓰이고, 지수도 겁나 많이 쓰고 해. 알겠어? 그냥 받아들여. 알겠지? 그러니까 2025년 말하고 2026년 초는 서로 뭐 한 거라고? 같은 거야.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봐. 연이율 3%로 내가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간 적금을 들려고 해. 매년 초에 100만 원씩 돈을 내는 거야. 돈을 초에 내는지 말에 내는지 되게 중요해. 알겠지?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금을 들려고 해. 그럼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는 1년 초에 100만 원을 내지. 100만 원을 내. 그 다음에 2년 초에도 100만 원을 내. 그 다음에 3년 초에도 100만 원을 내. 쭉 해서 몇 년까지. 그럼 100만 원을 몇 번 내는 거야, 얘는? 10번 내는 거지. 10년 초에도 얘는 100만 원을 내. 그래서 얘는 돈 언제 받는다고? 10년 말에 받아. 10년 말에 돈을 받아. 알겠지? 여기서 돈을 받는 거야. 그럼 니네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 얘는 예금을 10개 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금을 몇 개 들었다고? 10개.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년 초에 낸 거, 2년 초에 낸 거, 3년 초에 낸 거, 10년 초에 낸 거를 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게 1년 지난 거지. 이게 2년 지난 거지. 이게 몇 년 지난 거겠어? 9년 지난 거겠지. 그리고 연초에서 연말은 1년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2026년 말하고 2027년 초는 뭐 한 거라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10년 초랑 10년 말은 1년 차이 나는 거야. 얘는 11년 초랑 똑같은 거니까. 알겠어? 그럼 다시 얘 몇 년? 1년. 이렇게 몇 년? 지금 봐봐. 뺀 것만큼 차이 나잖아. 그럼 얘는 몇 년? 9년. 그럼 여기까지 몇 년이겠어? 10년. 그럼 얘는 10년짜리 예금을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연이율 몇 퍼센트로? 연이율 3%로 10년짜리 예금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0만 원에다가 1.03 곱하기 10제곱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금이니까. 아까 예금 저거 외워야 돼. 저거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몇 년짜리 예금을 든 걸까? 9년짜리 예금을 든 거야. 100만 원 곱하기 1.03의 9제곱이야. 됐어? 이해됐어 지금? 자, 얘는 몇 년짜리겠어 그러면? 8년짜리야. 그럼 100 곱하기 1.03의 8제곱이야. 그럼 쭈쭈쭈쭈 와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낸 거는 몇 년짜리 예금을 든 거야? 1년짜리 예금을 든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것들을 싸그리 다 더한 게 내가 받을 총 원리합계라고. 근데 이걸 다 더할 건데 봤더니 무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겠지. 다 얼마씩 곱해가고 있어? 1.03을 곱해가고 있잖아. 그럼 얘가 첫 장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공비가 어떻게 돼? 1.03이란 말이야. 공비가 1.03. 1보다 커.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그래서 전체 몇 개 더하고 있어? 10개. 거기다가 첫 번째 항. 100 곱하기 1.03에 1제곱을 곱하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원리합계야. 그럼 당연히 이게 얼마인지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알겠냐? 자, 이게 연초에 한 거야. 자, 연초에 한 거 다시 써보면 1.03 빼기 1, 1.03 빼기 1에 몇 제곱? 10제곱에 첫 번째 항이 100만 원 곱하기 1.03 이렇게 될 거라고. 됐죠? 자, 이제 뭐 해볼 것 같아? 돈을 연 말에 해보는 거야. 자, 이거 똑같은 건데 연 말에 이번에는 100만 원씩 똑같은 얘기인데 100만 원을 연 말에 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다 말로 바꿀 거야. 1년 말에 돈을 내는 거야. 2년 말에 돈을 내고 3년 말에 돈을 내고 10년 말에. 그럼 10년 말에 돈을 내자마자 받는 거야. 뭔 알겠지? 10년 말에는 내가 돈을 내자마자 그냥 주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이제 몇 년짜리 예금으로 끌고 오는 거야? 얘는 그러면 몇 년 지났어? 1년. 몇 년 지났어? 2년. 그럼 여기 몇 년 지났겠어? 9년. 그럼 얘는 첫 번째 거 돈 낸 거는 몇 년짜리 예금이겠어? 9년짜리 예금이야. 그래서 얘는 100 곱하기 1.03의 9제곱이라고. 됐어? 그럼 얘는 몇 년짜리 예금일 거냐면 8년짜리 예금이야. 그럼 100 곱하기 1.03의 8제곱이야. 괜찮아? 얘는 몇 년짜리 예금이냐면 7년짜리야. 100 곱하기 1.03의 7제곱이야. 쭉 해서 맨 마지막은 100만 원 내자마자 받으니까 그냥 100만 원이야. 그럼 이 지금 몇 개인 거겠어? 이 10개를 다 더한 게 바로 내가 받을 원리합계거든. 이해됐어?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야? 1.03이야. 공비가 1.03이야. 그럼 전체 더하는 건 10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맞아? 근데 첫 번째 항에는 뭐야? 100이야. 자, 그래서 결론이야. 자, 얘는 초에 냈을 때는 공비가 항상 이율이 공비야. 그러니까 1 더하기 공비가 무조건 1 더하기 연이율이 무조건 공비야. 알겠지? 별로 어렵지 않지 그 얘기는? 그래서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다 똑같은 구조라고. 그 다음에 몇 년? 여기 몇 년이야 지금? 10년이잖아. 그게 바로 더하는 항의 개수야. 똑같아. 그럼 뭐만 달라져? 첫 장만 달라져. 연초에 내는 거면 공식처럼 그냥 외워도 돼 이거 뭐 알겠지? 연초에 내는 거면 내가 낸 금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해준 게 첫째 항이고 연초에 내는 거면 연말에 내는 거면 그냥 내는 금액이 그냥 첫째 항인 거야. 알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다시. 바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원리율 1%로 매월 초 10만 원씩 2년간 적금했을 때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자, 그럼 얘는 연이율이야, 월이율이야? 월이율이니까 기간이 월이란 말이야. 근데 초에 냈어, 말에 냈어? 초에 냈잖아.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인 거냐면 원리율이 1%라며. 그럼 공비가 얼마가 되겠어? 1.01이야. 됐죠? 그럼 더하는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 12개, 22개겠지. 24개겠지. 몇 년이니까? 2년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월이라고 했으니까 2년이면 몇 개월이야? 24개월이잖아. 24개월. 그래서 더하는 항의 개수는 24개라고. 알겠지? 그러면 첫째 항은 초에 내는 거니까 첫째 항은 뭐라고 했어? 10만 곱하기 공비를 한번 곱해준 게 첫째 항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원리 합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1 빼기 1, 1.01 빼기 1인데 24번이고 거기다가 첫째 항 10만 곱하기 1.01 이거 열심히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원리 합계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초에 내냐 말에 내냐에 따라서 뭐만 바뀐다고? 첫 장만 바뀐다고. 알겠지? 초에 내면 내가 낸 금액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주면 되고 말에 내는 거면 그냥 내가 낸 금액이 첫째 항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340쪽 보도록 합시다. 지금 알아들었지? 지금 무슨 말인지? 자, 11번. 자, 연이율이 몇 %래? 연이율이 4%고 복리로 50만 원씩 50만 원씩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적금한대. 그쵸? 그때 원리 합계를 구하는 건데 1.04에 10제곱을 얼마로? 1.5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됐어. 그쵸? 근데 1번은 돈을 언제 낸대? 매년 초에 냈을 거고 2번은 매년 말에 냈을 때 원리 합계를 구하려며. 괜찮죠? 자, 매년 초에 냈어. 자, 공비가 얼마야? 1.04가 되겠지. 대답 좀 해줘, 제발. 공비가 1.04라고. 자, 근데 몇 년 동안? 그 여기 지수 10 들어가면 되겠지. 됐어? 자, 첫째 항은 초에 내면 뭐라고 했어? 내가 내는 금액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주면 된다 했지. 그래서 50만 곱하기 1.04. 됐죠? 열심히 산수해야 돼. 할 거야, 지금. 봐봐. 자, 이거 얼마로 계산하자 그랬어? 1.5로 계산하자며. 자, 이거 계산하면 1.5니까 얼마가 되겠니? 0.5가 될 거고. 자, 얘는 50만 원 곱하기 1.04가 될 거고. 됐죠? 자, 분모는 얼마가 되는 거야? 0.04가 되겠지. 됐어? 자, 그럼 분모 분자에다 100을 곱해. 100을 곱하면 요거 그냥 4가 될 거고 요거는 104가 되겠지. 그리고 이게 50만이니까 이거 공 하나 없어지면서 얘가 5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 4가 나눠진 애가 얘가 4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지.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20 몇이 돼? 6이 되나? 그럼 5랑 26이랑 곱하면 130이지. 그 130에다 또 5를 곱하면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650만 원이 되겠네. 계산 잘못했니? 맞죠? 650만 원. 그래서 됐어? 자, 그냥 매년 말에 하는 거는 공비가 얼마야? 1.04야. 야, 그러니까 여기 그냥 공비야. 몇 년? 10년이니까 여기 지수 10.
첫 번째 항은 뭐가 된다고? 그냥 50이라고 말해내는 거면 그냥 내가 내는 거 50만 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좀 지랄 맞은 건 뭐냐면 계산이 좀 더러워. 소수점이 많이 나와서. 자, 계산하면 돼. 열심히 계산하시길 바라겠어요. 알겠죠? 아니, 할 거야.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0점? 그럼 얘는 아까 1.5니까 0.5지? 됐어? 그럼 분모 분자에다 몇을 곱하겠어? 100을 곱해서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50으로 쓰시면 되겠다. 됐어? 그럼 4랑 이거 나누면 25가 될 거고 이것도 나누면 25만이 되겠지? 그럼 25 곱하기 25는 625인가? 맞나? 625 맞아? 그럼 625만 원이 되겠네. 야, 1년 차이 나는데 25만 원 차이 난다. 굉장히 많이 차이나지 않냐? 자, 이게 바로 무슨 학계? 원리학계. 됐냐?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 끝낼게. 702번 봐봐. 343쪽 702번. 자, 이걸 무슨 수열이라고 하냐면 구구수열이라고 그래. 무슨 수열? 구구수열. 따로 배우진 않아. 그럼 뭐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되게 독특하니까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자, 이 녀석의 일반항을 찾고 싶어. 아니면 뭐 이거 합도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얘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등차수 아니잖아. 일정한 수를 더해가고 있지는 않잖아. 그치? 등비 수열. 일정한 수를 곱해가고 있지도 않다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그럼 얘는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어. 학습해야 돼. 그냥 배우고 그냥 외워야 돼.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10 빼기 1이야. 얘는 10의 제곱 빼기 1이야. 다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줄 거야. 얘는 10의 세제곱 빼기 1이야. 얘는 10의 4제곱 빼기 1이야. 그럼 첫 번째 항일 때는 1제곱, 두 번째 항일 2제곱, 세 번째 항일 3제곱, 네 번째 항일 4제곱이니까 따라서 n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10의 n승 빼기 1이 되겠지. 이게 일반항이야. 자, 일반항을 봤을 때 얘는 등비수열도 아니고 등차수열도 아닌 걸 느껴야 돼. 알겠죠? 됐어? 여기가 됐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그러면 만약에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 뭐 7, 77, 777, 7777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냐? 1, 1, 1 이걸 찾을 수 있다고. 이걸 찾을 수 있어. 왜? 이걸 뭘로 나누면 되니? 얘네들을 다. 뭘로 나누면 얘가 돼? 9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일반항 자체가 저 일반항을 9로 나눈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이거를 몇 배 하면 되겠어? 다 7배 한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일반항은 여기다가 곱하기 7한 게 저 일반항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가 뭐 2 이렇게 바꾸면 여기다 뭘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되겠지. 무슨 말이 됐냐? 됐어?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몇 번이에서 702번에서 물어본 거는 SN을 구하려며. 됐냐? 이건 한 번도 안 배워보면 못 풀어서 그냥 푼 거야. 알겠지? 일반항 구해본 거야. 자, 그럼 이거 갖고 이 수열의 SN을 구하래. 자, 요 다음에 할 얘기긴 한데 니네들이 내가 배우는 수열이 몇 가지라 했어? 3가지라 했잖아. 등차랑 등비랑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거.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SN,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SN 공식 다 알지?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 공식, SN 공식 다 알지? 그러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없어. 일반항 공식은 없어. 그냥 상황에 맞춰서 계속 구해 나가야 돼. 그럼 얘도 일반항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 구했단 말이야, 일반항을. 그럼 일반항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 수열의 합, SN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이거 다음 얘기야.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그마라는 걸 배워. 요 다음 얘기. 시그마를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수열의 합을 배우기 위해서 시그마라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럼 얘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잖아. 원래는 시그마로 처리해야 되는데
안 배웠으니 그냥 처리합시다. 알겠죠? 자, 뭐 하면 되냐면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야. 요 앞에 있는 거 따로 더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따로 더하면 되잖아. 왜? 앞에 있는 애는 무슨 수열을 이루어? 등비 수열을 이루잖아. 그럼 얘는 10, 10의 제곱 이거 따로 더하고 뒤에 있는 거 따로 더해서 걔네 둘이 더하면 더한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가 10이잖아. 맞아? 그럼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은 모두 몇 번 더하는 거야? n번 더하니까 빼기 n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따라서 계산하면 9분의 10의 n승 빼기 1 빼기 n이 될 거라고. 됐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S 몇을 구하래? S? 10 구하려네. 그럼 n에다 뭐 집어넣어서? 10 집어넣어서 열심히 뭐 하시면 돼? 산수하시면 돼. 알겠지? 됐냐? 한 번도 안 해보면 모르는 거니까 그냥 해본 거야. 이름도 그냥 뭐래? 무슨 수열? 원래 그런 이름도 없어. 그냥 내 맘대로 구구수열이라고 한 거야. 알겠지? 구구. 오늘 여기까지.